부천에 왔어요. 여기는 부천 상동 호수공원인데요. 이제 2020년, 2020년, 네. 오늘 경자년이래요. 올해가 경자년이고요. 이제 돼지띠 가고, 이제 쥐띠 해가 다가오네요. 2020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이제 1월이라서 새로 계획도 세우시고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올해는 또 동네 책방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실 만한 작가님과 함께 보낼 건데요. 저게 뭐죠? 미니 책방이에요. 저 공중연합 박스인 줄 알았어요. 미니 책방 7호.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래는 공중전화 박스였었던 것 같은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같은 책도 있고, 요즘 친구들 해리포터 어릴 때부터 읽으니까. 김중미 작가님 괭이 부리말 아이들. 아이고. 네. 책 좀 읽으면서 이제 오늘 작가님 좀 기다려볼까 봐요. 괭이 부리말이 인천에서도 가장 오래된 빈민지역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첫 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복 선생님 뵙게 되다니.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선생님 부천에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부천이 인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만화로 인연이 돼 있죠. 이 부천이라는 도시가 제 기억에는 1995년에 인터내셔널 카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네,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국제 있죠. 만화, 맞아요. 그 페스티벌이 첫 회가 여기서 열리죠. 매년 여기서 열리죠. 어떻게 지내세요, 최근에? 제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총장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재작년이죠 벌써. 덕성여대는 제가 34년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임 강사로 들어가서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석좌 교수, 총장. 그러니까 전부 한 번씩 해보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행. 책 자료 그리고 수집이나 이런 것들. 작년, 그러니까 2019년 6월부터 유럽을 3번 다녀왔죠. 먼 나라 이웃나라가 몇 부나 팔린 거죠, 선생님 그러면? 그 내가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뭐 출판사 쪽 얘기를 한 1,700만? 그러면 보통 인쇄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이 87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그쵸, 87년도. 그때는 정가가 2,000원이었어요, 한 권당. 그 당시에는 만화에는 인쇄라는 게 없었어요. 아, 전부 그래요? 매절이라는 거 아시죠? 네, 매절 알죠. 원고를 아예 사가지고 몇 번 팔리든 네, 상관없이 네, 네. 원고료 주고 끝나는 거. 근데 저는 인쇄를 했거든요. 근데 만화라고 5%밖에 안 준 거예요. 그전에는 만화가 일종의 서브컬처다, 하위 문화. 그러니까 저질 네. 문화로 봤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이 먼 나라 이웃 나라를 가지고 음. 친구가 경영하는 유명한 출판사에 가서 네. 내달라니까 거부당했어요. 친구들. 예. 우리 출판사에서 어떻게 만화를 내냐고. 그런 시대였어요, 80년대. 네, 네. 그리고 어린이날 되면 만화책 모아놓고 음. 불지르고 막 그러죠. 못 읽게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화가가 될 결심을 하신 거예요? 만화가 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돼버렸죠. 선생님 그러니까- 원래 전공은 건축이셨잖아요. 전공은 예. 근처에만 갔다 온 거고 예. 원래 어려서부터 한 게 많아요. 아.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어린이 신문사에서 아르바이트 만화 그리는 거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게 아. 1962년입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네. 시작이 유럽이잖아요. 그게 선생님 유학 간 거하고도 좀 그렇죠. 상관이 1975년에 갔는데 네. 그때 너무너무 놀란 게 그 네. 역사가 너무 잘 보존돼 있는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음.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역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당시만 해도요. 그 외화가 굉장히 귀하던 시대 아니에요. 아, 그죠. 유학 가는 사람도 거의 예. 없을 때였죠. 근데 이제 독일로 가는 사람들은 네. 대개는 생계형 유학이야. 대학 아, 그래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달러가 비싸던 시대에 어떤 생계형이든 어쨌든 유학을 왔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이걸 특히 역사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만화로 그리게 된 거죠.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만화를. 근데 만화 어릴 때 만화도 많이 그 만화 읽으셨나요? 그 텔레비가 없던 시대니까 네, 만화책. 영화관도 못 가고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림으로 스토리 읽는 것이 만화였기 때문에 네. 그때는요 최초의 그 만화 가게였기 때문에 음. 외국 만화에다가 번역한 걸 이렇게 오려 붙였어. 말풍선을. 그리고 우리나라 만화가 1세대들이 등장했죠. 김종래 선생, 박기당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최초의 그 만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와, 아 되게 크네요, 선생님 진짜.
이게 최초의 만화들. 오. 1909년경에 나온 거. 와. 김종래 엄마 찾아 산발리. 엄마 찾아 산말리. 황미나라서 황미나, 신익수 황미나. 선생님 만화를 그렇죠. 너무 재밌게 읽고 이영세. 와 공포의 인간 이게 정말 획을 그은 만화죠 우리나라. 막 까치 신드롬에다가 까치 신드롬. 예. 이게 되게 재밌다. 오 이거 작가들이 쓰던 펜들. 근데 아주 재밌는 게요. 예. 내가 평생을 이 어느 특정 상표에 그 머물렀었거든요. 제도 잉크라고 그래요. 아. 만화 그리는 잉크는 네. 같은 검정색이라도 달라요. 요건 굉장히 걸쭉하고 음. 이게 굉장히 그 짙어요 색깔이. 아 색깔이. 그래서 예. 만화가들은 그 만화 그리는 만화로 잉크로 사용하는데 편하고 네네. 몇 년 전부터 그게 생산이 중단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참 고민스럽지 만화를 그리려면. 근데 잉크 왜 단종됐대? 네? 왜 잉크를 쓰는 만화가가 없어. 전부 다 웹툰으로 해서 컴퓨터로 그리지. 아 선생님 패드에다가. 요즘에 작업하실 땐 컴퓨터 작업 전혀 안 하시고 일일이 우리는 다. 아날로그로 하지. 마지막 아날로그 세대야. 야. 아. 여기 와서 이게 만화 몇 번 네. 보면은 그 저기 뭐 텔레비 몇 번 보고. 선생님 여기 만화 진짜 많은데 혹시 재밌게 보신 만화도 있어요? 아, 여기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네네. 여기에 있는 만화들은 굉장히 오래된 만화인데 아. 내가 이미 고등학교 이상 올라와서 아. 성장한 이후에 나온 만화들이기 때문에 이거 그럼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선생님? 이게 아마 60년대 아. 만화일 겁니다. 60년대. 그렇구나. 그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빵똥 모자 쓰고 나오는 아, 주인공.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가 그 모자가 없어. 그게 뭐냐니까 이게 나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니까 빈칸을 내기를 수 없잖아. 보통 저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책 한 권 읽는 게 사실 만화는 되게 빨리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 5분이면 읽죠, 이거. 아니 진짜 옛날 그래. 말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씩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짜장. 그러니까. 얍. 근데 선생님 그 학습 만화는 사실 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서. 아니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니까. 얼마나 말이 짧으면 안 걸리세요? 되죠. 네? 작업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 근데 한 권 만드는 게요, 그건 일정한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책마다 다른가요? 책을 만드는 것이 예. 뭐 시간이 뭐가 제일 많이 걸리니까 자료 수집, 정리, 분류. 그리는 거야, 그건 물리적인 거니까. 그렇죠. 책 한 권 그리려면은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하죠. 그림만. 응. 예. 그 전에 쭉 자료를 수집해 온 거예요. 예전부터도 계속 네. 이렇게 겹쳐지면서. 어딜 가더라도 러시아에 관련된 거 있으면 수집을 하고 네네네. 저 정리해 놓고 그리고. 미스터 블랙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좋아했는데. 14등신은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소녀들에게 되게 잘못된 남성관이 씌워졌다고.
그래도 요즘에는 만화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좋아져서 그렇죠. 뭐 특히 지금 이제 저희가 볼 때가 웹툰 전시관인데 지금은 뭐 거의 100% 웹툰이죠. 젊은 아우 세대. 난리예요 웹툰. 아, 제가 막 다 좋아했던 시리즈여가지고 은밀하게 의대하게도 있고 이게 신감기. 웹툰 아니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네. 이걸 그려가지고 펜으로 아. 그려가지고 그쵸 그쵸. 그 위에 수채화로 칼날로 입혔거든. 잘못하면 망쳐 새로 그려야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씩 딜리트 해버리고 다시 그리면 수십 번 고쳐서 그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데. 어떻게 웹툰은 좀 이렇게 즐겨서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니, 거의 못 보죠. 웹툰의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 같은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한테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요 선생님 사이트에 사이트에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 봐야 네, 되고. 스마트폰으로 봐야 네. 돼. 우리는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펼치는 재미로 보는데 그것이 옛날 세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만화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가장 큰 건가요? 것은 놀이예요, 놀이. 재밌으세요? 재밌죠. 재밌으니까 60년 이상 하고 그러지. 막 창작의 고통 이런 건 없으시죠? 있죠. 아니 놀이도 고통스러운 거 많잖아. 예컨대 게임하다 죽어봐. 맞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부천에 있는 서점에 가는데 특별히 이 서점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에는 그 그치. 특성화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책방들이 많다고 그러대요. 네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에 네. 상당히 좀 이게 특색이 있는 작은 책방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찾아봤죠. 아 여기 정말 동네에 있어서 여기 시장 있나 봐요. 여기 시장, 역곡시장. 네. 시장 어귀에 책방이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우 여기 완전히 무슨 네. 과일 아, 야채 여기다. 파는. 아 저쪽이구나. 큐레이팅 동네 책. 큐레이트. 책과 여기 사람이 머물다 가는 곳. 아 이거 세컨드핸드도 많네. 특가 도서 1,000원. 와, 1,000원짜리 책 사실 보기 쉽지 않은데. 아 이렇게 좀 여기는 구간들도 파나 봐요. 신간만 파는 데가 아니라. 여. 서점. 네. 안녕하세요. 새책이랑 두번책 새책도 같이 있고. 판매하는 책방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동네 책방? 아, 정말 그쵸. 아기자기하고 재밌네. 독특하게 책을 전시를 했네 아주. 그렇죠. 책 이렇게 쌓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리고 더 많이 더 많이 네. 예, 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서점의 아, 예. 박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이렇게
부천에 책방을 내신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고양시에 있었어요? 사실 역곡은 제가 연고가 있거나 한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서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원래는 헌책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평생 모았던 책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노환으로 책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그러면 이거를 네가 맡아주겠냐라고 해서 2만 권의 어떤 이제 책을 2만 권이면 도서관 받아서 그 중에서 제가 골라서 아하.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정말 우연치 않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변에 이렇게 아는 네. 분들이나 이렇게 이 어떤 문화 관련된 일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 근데 보통 왜 우리가 헌책방 가면 초판본이나 약간 희귀본 볼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용서점 시작할 때 그 2만 권의 책 그러니까 네. 뒤져서 2천 권을 속가냈거든요. 근데 그 2천 권 안에 굉장히 이제 귀한 책들. 네. 이를테면 그럼요. 여기 지금 김대중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여기 있는데요. 와. 이 책은 여기에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제 서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필체가 뭐 아주 이런 것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승우 작가님 그 독자와의 만남에 갔었는데 아. 작가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고. 책이 뭐냐면 처음에 초판으로 첨부를 찍었는데 네. 이게 약간 이제 잘못돼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탈자가 있었구나.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 표지로 되어 있는 책은 작가님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초판본.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작가님이 야, 이 책을 어떻게 갖고 있냐고 그러시면서 2017년에 아, 사인해 주셔. 중고 서점이랑 이렇게 직접 이런 서점 해보시니까 뭐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굉장히 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책을 읽는 독자는 굉장히 한정적인 대상이었거든요. 젊은 사람. 막상 동네에 와보니까 80대 어르신도 와서 어떤 세상 돌아가는 책을 보시고 70대 할머니도 와서 논어를 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독자가 존재한다는 거를 동네에 와서 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머, 네. 책을 이렇게 조용히 사가지고. 네, 네.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책방에 특징이 있나 봐요. 제가 아까 보니까 저기 무슨 모임 붙어 있더라고요. 저 용서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1년차 때는 행사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을 모셔와서 이렇게 동네에서 골목에서도 네. 이제 사람들이 문화를 좀 누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들이 매 달마다 왔었는데 그 해 말쯤에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작가님들 만나 너무 좋긴 한데 네. 약간 이제 끝나고 나니까 좀 허무한 뭐가 남았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2019년 들어서는 그러면 이제는 좀 우리가 모여서 직접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글쓰기 모임을 이제 하나를 시작했어요. 써용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서점 주인분께서는 어떤 네. 책을 추천해 주실지.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 박총이라는 작가가 썼던 읽기의 말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그 용서점이 오픈 행사를 저자와의 만남 행사로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했던 강연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책 읽기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읽고 책과 함께 떠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을 중심으로 쭉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용서점의 어떤 서점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좀 용서점의 출발을 함께 했던 책이라서 그런 의미와 예, 이 손님들한테도 많이 권해주는 책이라서 일단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실 되게 좀 특이한 책인데요. 네. 아, 뭐 이쪽에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잔뜩 쌓여있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본격 엄마 험담집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네. 사실 동네 작가님이 사세요. 그 써용 모임에서 이 책을 작업하면서 원고를 미리 가져와서 네. 이 써용 멤버들하고 같이 읽고 이 글 어때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이 이거를 작업을 좀 같이 했던 책이에요. Feel like a boat without a sailor. I go where the wind blows.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책을 보고 써용의 멤버들도 마음에 이제 나도 한번 글을 더 써볼까? 그러네요. 이 되게 마음을 먹었던 것 이걸 같아요. 이해해 그래서 주실 수 있겠네요. 이제 내년에는 이 작가님을 중심으로 그 가족 서사를 쓰는 이제 글쓰기 교육 모임을 새로 시작합니다. 자극이 되게 돼요. 네. 근데 서점 운영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힘든 점이랄까? 예. 책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 책을 파는 일은 되게 어려운데 책방을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지난 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네네. 다들 책방 운영이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지점에서 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컨택트.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이용해요. 제가 이 용서점을 열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여기에 이걸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즐겁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는 일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만남의 장소라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커피집이나 그런 데는 1대1이나 뭐 두어 명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잡담하는 거죠. 맞아요. 어떤 동아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좀 네. 눈치 보이는 데 하나요. 맞아요. 근데 그러한 그 어떤 목표가 가진 하나 소규모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모자라. 이게 좋은 아주. 이원복 선생님과 함께 부천의 이곳저곳을 좀 돌아보면서요. 뭐 안암 박물관에도 갔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서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좀 박수를 쳐드릴까요? 네.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함께 그러니까 재밌는 우리 이원복 선생님의 책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최근에 나온 오스만 제국과 터키입니다. 세계 역사라는 것은 퍼즐처럼 모든 조각을 맞춰놓고 한눈에 봐야지
세계란 것이 이렇구나,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건데 너무나 많은 조각들이 빠져 있으니까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글로벌화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글로벌화된 세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이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이것이 이제 책이 나온 지가 30몇 년이 되고 그러니까 욕심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지도 역사의 퍼즐을 좀 맞춰주자 하는 그 목적까지 발전이 돼서 이제 쭉 작업을 하고 있는데 터키야말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요 유럽 사람들이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게 터키예요. 그 오스만 제국 터키 군대가 계속 서쪽 유럽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에게는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터키 이 이슬람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악몽이야. 그 악몽이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옛날에는 야 터키 사람 온다 그러면 울던 아이가 뚝. 그 정도 이제 무시무시한 나라였는데 지금의 터키는요 거대한 오스만 제국이 분열돼 가지고 거기서 남은 유일한 국민 국가죠. 터키 민족의 국가. 근데 이 오스만 제국 그러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슬람 세계 총합이에요. 그 세계 지도에 오스만 제국 전성기 시대 지도를 보면은 이슬람권이 전부 다 포함돼 있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의도적이건 아니던 간에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스만 제국은 반드시 한번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작년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역사가 이게 흘러가 버린, 잊혀져 버린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있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역사관을 갖는다 해도 제가 뭘 어떡하겠어요. 역사 학교도 아닌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만화네요. 그래서 만화의 역사를 접목시키자 해서 시작한 게 먼 나라 이웃 나라죠.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콘스탄티노플이니 아니면 비잔티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이스탄불의 다른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부터도 굉장히 좀 괴리되게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많고 또 이슬람 하면 뭐 테러리스트 막 굉장히 여성 차별적이고 막 이런 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대중적으로 좀 다가가서 쉽게 풀이해서 얘기할 수 있는 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그래야죠. 생각이 들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슬람은 칼과 후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꼬랑을 들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참 제가 알고 있는 종교 가운데서는 가장 평화로운 게 이슬람교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저는요 반갑습니다. 네. 저기 이 동네 사는 네. 그냥 할머니고 이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손주들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만화는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책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금 보다가 또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들려서 예. 좋으신 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도 이거를 한 이틀 정도 눈도 어둡고 이제 그러니까 이틀 정도 조금 봤는데 완전히 좀 지식이 되는 것 같고 역사에 대해서 그냥 만화가 아니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한 만화하고 또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잘 볼 겁니다. 선생님 책을 읽은 감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이원복 선생님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그런 뭐 점이라던가 아니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이런 건 좀 궁금하다 이렇게 또 질문이 있으시면 뭐 가감 없이 훨씬 얘기 편리하게.
네, 너무 가깝잖아요. 이렇게 네, 바로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접근한 책이 먼 나라 이웃 나라였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그 상당한 그 높은 지식들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들을 다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부하죠.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 기록이 있는 것들이고 근데 그 외국에서 그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감, 느낌을.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데가 시장하고 그 다음 술집이에요. 그렇죠.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데가 시장이거든요. 그 나라의 특징과 그 도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데가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시장 같은 데 꼭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이란 것도 일종의 실타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적인 걸 알면은 그 다음에 그 유출을 할 수가 있고 추출을 할 수가 있다고. 유럽은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는 이 유럽 사람들 전체의 사고의 틀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종교라는 것은.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유럽 사람들의 공통된 하나의 기본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나라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다른 나라의 기본 용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기록이나 인터넷이나 거기 다 나오는 거죠. 역사 이야기가 다 나오다가 제가 제일 재미있게 봤던 거 좀 유익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크루아상이나 뭐, 예, 예. 카푸치노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 이제 담으셨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그 만화가 근엄하면 만화가 아니죠. 만화란 것은 가장 손쉽고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소프트한 얘기를 많이 껴넣어야지 달달해지고 또 이 달달한 것이 또 기억에 오래 남아요. 옛날에 우리 역사 배울 때 기억나잖아요. 이제 전형적인 역사 교육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교실에 학생들 앉아 있어요. 땡 종치면은 뒷머리가 벗어지신 역사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출석 부르죠. 그리고 딱 돌아서 아주 판서하십니다. 맞아요. 백년 전쟁, 원인, 근인, 배경, 경과, 결과. 그래놓고 외워. 시험에 나와. 그러면 우리가 100년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와닿지가 그러니까, 않죠. 그렇죠. 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히스토리 안에요. 스토리예요. 역사는. 역사라고. 역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이 역사를 갖다가 가장 효율적인 전달 방법은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뭐 후추도 넣고 생강도 넣고 설탕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달하고 매콤짝콤하게 해가지고 아주 편하고 맛있게 먹게끔 입에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역사 만화죠.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이 터키와 어떤 관계나 그 터키를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어떤 이유나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만 제국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럽을 위협할 만큼 거대한 문명을 이룬 이유가 제국이라는 것은요. 관용과 포용을 잃으면 망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타 종교를 부인하고 타 어떤 사고방식을 부인하고 기독교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몰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융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국은 아니죠, 당연히. 왕국도 아니고 공화국이지만
이러한 역사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참 작은 나라답지는 않지만 세계 문명과 역사에 대해서 열린 눈으로 포용적이고 관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관용이나 포용은 큰 나라만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원복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양서를 또 소개시켜 주실까요? 두 가지 책을 제가 선정해 왔는데 한 가지 책은 읽으시라고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오는 건데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여기 이 프랑스 만화입니다. 아스트렉스 프랑스 만화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까지도 된 적이 있어요. 이게 75년에 독일에 가서 처음으로 파리를 갔는데 파리에서 제일 큰 책방에 들어갔어요. 그 제일 샹젤리제에 있는 큰 책방에 딱 들어갔는데 맨 한가운데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한국에서는 만화가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만화가라는 직업이 없고 내용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게 르네 고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텍스트를 쓰고 그림은 딴 위데르드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문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이 프랑스 이 만화가 독일 불어학과에서 교재로 쓰일 정도. 이 만화를 보고서 언젠가 한국도 이 만화가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그 예감을 얻게 한 책이고 그리고 제가 만화로 평생을 보내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하게 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중요한 책이죠. 또 한 가지는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나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뭐 칠레에 대해서, 뭐 미국 등 할 것 없이 그렇게 꿰일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게 참 경탄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 분이 얼마나 박학다식한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 독자분들하고 이렇게 동네 책방에 와서 이렇게 오늘 이런저런 얘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일종의 스킨십 아닙니까? 독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이나 200명 딱 있는 거기서 큰 대형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사랑방 같아 지금 느낌이. 허심탄회하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좋죠. 쥐띠 경자년이 밝아오는데 선생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쥐의 특징이 영리한 말이에요. 그리고 재빠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도 항상 영리한 눈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민첩한 행동으로 아주 행복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